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장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화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장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이 하락했는데 CPI와 PPI 지수가 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었죠. 근데 명분상으로는 물가 상승과 또 금리 하락의 기대감이 좀 퇴색한다는 데 명분은 뒀지만 우리 시장은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수급 이동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더 컸다면 미국 시장 하루짜리 하락에는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데에 좀 더 해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시장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코스피 전거래일에는 정말 순매도 폭탄을 보였던 외국인이었는데 오늘도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돋보이면서 오늘장 그래도 상승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2685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엄청난 탄력 보여줬죠. 코스피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던 데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900선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됐습니다. 894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상위 종목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먼저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오늘장에서는 기관의 수급 많이 들어왔던 SK하이닉스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대로라면 HBM이란 키워드에 아예 기대감을 쐐기 박아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엔비디아 GT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밤에 또 오늘 밤 열릴 GTC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GTC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봐야 될 부분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 수요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변압기 그리고 전력 기기, 전선 그리고 원전까지 계속해서 순환매 도는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GTC 안에서도 이 AI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다 줄지 전력 수요 쪽에서도 이 파생되는 키워드가 어떤 전략을 또 심어줄지도 현대일렉트릭도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를 보셔야 될 텐데 셀이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오늘 정말 2차 전지 전반의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추세가 또 반등의 서막일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될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세세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물산인데 저 PBR 관련주죠. 외국인은 상위단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의 상위단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저 PBR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가장 큰 재료로 작용하는 쪽이 미중 갈등 속의 수혜 기대감입니다. 그 안에서도 수급적으로 탄탄한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온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확실한 부분 쪽에서 기관은 ST팜, 그리고 외국인은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이렇게 오늘은 수급 흐름 좋았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FOMC부터 엔비디아 GTC 그리고 일본의 BOJ까지도 앞두고 있죠. 그런 만큼 변동성 장세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또 살뜰히 챙겨보시죠. 방송 중에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흐름 챙겨가면서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탁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력 수요 증대 기대감입니다. AI가 확산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말 사이에 메타에서 1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또다시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K변압기 역시도 수출 호재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1월 수출 규모가 2년 전에 비해서는 4배나 늘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구리 업체가 공동 감산에 나서게 되면서 이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쿠웨이트와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도 17%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재룡전기 역시도 3월 초에 2만 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33,9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자력까지도 오늘 두루두루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기관 매수세입니다.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그리고 또 캐시우드 CEO 역시도 테슬라에 대해서 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테슬라가 강세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 역시도 정부에서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세도 인하해주고요. 그리고 5억 달러나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이 또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를 받으면서 2차 전지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히려 이때 기관들은 대량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ETF 5개가 모두 다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ETF였습니다. 개별 종목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고개를 빼꼼하고 드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7%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2차 전지 매수 기회인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네. 월요일에 출연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부득이하게 또 월요일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또 한 주의 시작을 네네.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더 좋아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요일에 뵙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단 이거래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목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걱정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오늘 월요일 방송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근데 지난주 미증시의 조정을 우리나라는 크게 받지 않으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일었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디커플링 이루면서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발 매수 유입으로 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코스닥 공략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주식 흐름을 보셨다시피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죠? 일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수 상승이 강하게 이끌어가고 코스피 2700 그리고 코스닥 900선을 바라보는 이 시점 안에서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월등히 많았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흐름을 이어졌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 연기금 등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매수 주체가 기관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밸류업 관련주 저 PBR로 인했고 AI 반도체주들의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어찌 보면 그렇게만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오랜만에 2차 전지 반등은 아주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점 매수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되 2차 전지발 강한 급등으로 내일도 추가 급등할 수 있거라는 기대감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오랜 기간 물려 계셨던 분은 반등 구간이 좋았지만 섣불리 추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죠. 근데 지금 시점 안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지면 더 빠진다면 오히려 지금 코스피의 상승이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도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이번 주 21일 FOMC까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소화를 하는지, 아마 3월 FOMC에서는 큰 기대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6월 FOMC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자체도 6월 FOMC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CPI나 PPI의 방향성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만큼 잡을 것이냐,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3차례인데 또 2차례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좀 6월까지는 좀 보시고, 지금 오늘만 봤을 때 미증시의 조정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 지금 항생이나 지금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가 박스권 장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견고하게 버텨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시작하는 오늘 첫 거래일 이렇게 기분 좋은 지수 상승의 흐름은 굉장히 기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시장의 큰 틀도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시장의 포인트로 잡고 계속해서 주축을 가져가야 할지도 이야기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강펀치 키워드로 더 세세하게 잡아보도록 하죠. 두 가지 강펀치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전력 수요 증대 기대감, 이렇게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한 주 시장을 위한 강펀치를 또 날려봐야죠, 멘토님. 그렇죠. 첫 번째부터 볼 텐데, 네네. 잡아주신 키워드 첫 번째 전력 수요가 일단은 AI에서 파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주 앞둔 이벤트 중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AI 관련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TC. 네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네네. 오늘부터인데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계속 괜찮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 GTC에서 가져온 기대감으로 시작이 된 걸지,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 네네. 이 흐름이 이번 주 내내도 그 기대감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그럼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엔비디아가 900선을 돌파하고 이제 900달러 위에서 1000달러를 목표로 하고서 가고는 있는데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남아 있어요.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최근에 방송에 나오면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게 이 GTC 2024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들의 조정이 상승 탄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저 굉장히 지금 저점, 한 번 음봉 나왔던 부분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버텨주고 있다는 건 오늘 개막할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작년 기준으로도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은 갈 거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다에 대한 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GTC 2024의 오늘 전력 설비 기반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원전이나 풍력이나 전반적으로 구리 관련해서 다 함께 상승할 수 있던 원동력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야겠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내야 될 숙제예요. 숙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이슈 GTC 2024는 기대되는 거는 사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뭐 HBM, CXL 이쪽에만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파생되는 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 수요 쪽에 계속해서 시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황 말씀드릴 때 변압기,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쪽까지도 시세가 네, 순환매가 맞아요. 돌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근데
그 말은즉슨 시세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고점인 종목들도 이제 여러 눈에 띄는데 그런데도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면 고점에서 더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몇 거래일 동안 최근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 단타급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소부장을 보고요. 그 소부장들 중에서도 저점을 딱 지키면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최근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고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네옴시티 있었고 우리 우크라 재건 있었고 HD 현대일렉트릭 거의 1년 동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 조정이 오나요? 안 와요. 그냥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섣불리 그 종목에 진입할 수 없느냐? 어디가 고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일진파워라든지 가온전선 전반적으로 최근의 급등세가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력 소요, 전력 설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 거기에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슈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거기에 최근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이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선 관련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별 장세가 돌아가는 부분이 오늘 전반적으로 전선, 원전, 거기에 풍력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전력 수요 키워드로 말씀 주셨듯이 원전 쪽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장의 뉴스케일 파워랑 같이 또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또 계속 가는 그쵸. 추세예요. 그러면 원전 쪽도 전망 좋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가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반대대구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고 눌려 있는 종목 그렇게 따지면 또 한신기계를 보셔야 돼요. 그 차트상의 자리를 보고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직전 고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종목을 찾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한 10% 미만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차트상의 자리,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자리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뭐다? 한신기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멘토님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 전략을 세울 때에 주도주 네. 큰 종목을 보기보다 네. 소외됐던 쪽에 키 맞추기 그렇죠. 이쪽에 좀 더 좀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시나요? 결국에는 주포가 있으면 그 주도주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주도주의 주포가 누구냐? 최근에 기관이 뭐 메인이 얼마만큼 몇 거래일간 상승을 하면서 그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져 나왔느냐? 그럼 그 기업이 갔을 때 충분히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기업의 차트를 몇 개를 띄워보면 가야 되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계속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바닥만 딱 찾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해서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하나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발 그리고 원전해서 지금 계속 영국에 있는 기업과 분쟁도 있고 마찰도 있어서 그러한 분쟁 조절 마찰이 다 해결만 된다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전력 수요 증대 기대감 키워드 안고서 원전까지 또 넓게 봐주셨습니다. 바닥 따지기 마친 쪽에서 또 수급의 주체가 어디냐까지 키워드를 보고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해볼 필요 있겠다. 또 그렇게 간다면 종목 전략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의견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세워주신 부분 내용 부분을 좀 더 채워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전력 수요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네. 글로벌 AI 확대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대된다. 뭐냐?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고 현재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 앞으로 이제 더한 전력 수요가 급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전력 설비가 먼저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K 변압기 상승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또 채워 주신 것 같은데 PPT 자료를 좀 볼까요? 네, 전력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이 딱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친환경 보셔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미국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한 대응 계획에 차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로 인해 이제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밖에 없어. 친환경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 세상이야.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럼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그러한 전력 기술을 더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송배전 시설을 더 늘려야겠죠. 그럼 송배전 시설을 늘리다 보면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 제가 대장이 항상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왜 작년 여름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이 또 지속되었기 때문에도 데이터 센터 건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 수요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또 밀접한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계속 내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임대료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전력을 충당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원전과도 연계가 되는데 신재생 그리고 원전 이렇게 키워드를 가져간다면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 중반쯤인가요? 풍력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설비 쪽은 교집합을 가져가는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성광밴드. 그렇죠. 요쪽 종목 이 시세가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성광밴드 차트만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K 변압기 상승세부터 지는 변압기 수출액이 증가되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자 하면서 동반적으로 수혜받고 있는 섹터군들이 원전과 풍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풍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찾고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이 어디냐. 왜냐하면 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성광밴드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많이 맞아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CS 베어링, CS 윈드 그리고 성광밴드 이 세 종목으로 풍력의 대장주고, 항상 한번 이런 이슈가 또다시 터진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쭉 가세요라고 했고요. 그러한 이슈가 또 빠졌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섹터로 돌아갔느냐, 작년에 그렇게 빠지면서 로봇, 엔터, 화장품 쪽으로 시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년 거의 가까운 시기 안에 성광밴드 차트가 저렇게 줄줄줄줄 흘러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목요일에 한번 강한 급등이 나왔고, 네. 금요일에 조정이 나왔으며 오늘 다시 한번 금요일에 급락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 바닥권이에요. 저 바닥이 다시 한번 지금 차트를 이렇게 줄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바닥을 찾았어요, 앵커님? 바닥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저기가 최근에 못 찾은 건가요? 최근에 저 바닥이 바닥이라고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지금의 바닥권 자리가 아니라 최근에 박스를 쳤던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거든. 근데 저 직전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바닥을 더 깨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을 때 이동평균선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직전 고점 슈팅 이후에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저 성광밴드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지 못했다. 그래서 바닥을 찾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세, 금요일의 하락 부분에 대한 바로 회복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바닥이 저기가 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네. 성광밴드가 또 조선주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넓혀서 챙겨봤습니다. 오늘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로 전력 수요 증대 기대감을 주제로 챙겨봤는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GTC가 오늘 밤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반도체 또 AI 키워드 안고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키워드가 파생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흐름과 맞게 또 계속해서 시장 전략 챙겨드릴 거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멘토님과 함께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2차 전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계속되는데 과연 이게 또 저점 매수 구간일까라는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시황에서도 짚어드렸었는데 오늘만 해도 코스피 시총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또 기관 수급 들어왔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다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고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뭐 리튬에서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네. 리튬 포어스가 그렇죠. 또 네. 있었고 그러면 지금 셀, 전고체, 소재, 그렇죠. 리튬 다 얘기했는데 뭘 봐야 되나요?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다 얘기했어요. 네, 다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럼 2차 전지발해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수급이 왜 이렇게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안에서는 최근에 밸류업 관련주들로 2차 전지 매수세를 누가 투자했죠? 기관의 기관에서. 매수 수입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이 밸류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총이 높은 금융발 관련주들이 시총이 거의 50% 늘어난 종목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총을 더 키우기보다는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섹터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밸류업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는니다.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기관이 빠지면서 어느 쪽으로 오늘 들어갔느냐? 오늘 2차 전지 괜찮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 연기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고 금융 투자에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좀 팔았죠. 반면에 외인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다 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밸류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관심박 섹터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에 살짝 눈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럼 리튬을 봐요, 뭐 셀을 봐요, 뭘 봐요? 대장을 일단 봐야죠. 최근에 대장들이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단기 급등이 반갑죠. 단 반가운데 그러면 아까처럼 성광밴드의 차트 바닥을 다지고 아직도 바닥을 찾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그 어떤 차트를 열었을 때 그 바닥을 다졌고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보이는 종목이냐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근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게 네. 대장이라고 하면 가장 떠올려지는 거는 소재 쪽이잖아요. 잘 가는 종목이 대장이죠, 지금은.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빠지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럼 전고체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이 전고체거든요. 네네. 그럼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대장이에요? 전고체 쪽이라면 저는 오히려 배터리 쪽에 더 관심을. 전고체 배터리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엔솔 주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러한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약진보단 대형주들의 강세가 이루어나야 전반적으로 빠져있는 소부장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오늘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리튬 가격이 지금 오늘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리튬 가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거기에 테슬라발 이슈가 있었고 테슬라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뭐가 오늘 얹어졌죠? 인도발 이슈까지 있으면서 인도 현지 공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 반발을 많이 하겠어요? 타 기업에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본인들 기업들 세제 혜택 못 받았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과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이 혜택을 전반적으로 이게 경쟁력이 심화된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우리가 중국발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조금 밀려요. 자동차 판매량이. 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냐면 인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북미발, 유럽발, 제네시스 라인에 대한 고가 차량 라인업을 또 판매 증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딥해지는데 오늘 그러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시우드라든지 테슬라의 주가라든지 거기에 인도발이라든지 거기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러면 앵커님 말씀처럼 뭘 봐야 된다? 전고체 배터리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내일 또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목 전략을 잘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전 계속 말씀드려요. 주가가 지수가 밀리거나 지수가 방어를 하거나 결국에는 우리는 연초에는 뭘 해야 된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저점 매수에 있는
종목을 옥석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이냐 네. 석이냐 그렇죠. 가리기가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죠. 가봐야 될 때 네네. 이렇게 어떤 반찬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가장 영양 만점의 반찬을 먹어야 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엔캠이요. 네네. 아니 얘는 굉장히 상이한 흐름이거든요. 네. 2차 전지 다 갈 때 혼자 안 가고 네네. 혼자 갈 때 2차 전지 안 네네. 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엔캠이 혼자 2차 전지를 따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발해서 이제 엔캠의 차트를 보면 네. 최근에는 굉장히 좀 높았죠.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갈 때 안 가고 안 갈 때 가고. 네. 그럼 이제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전년 동기발 매출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영업이익 자체를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이 548%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7.8%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왜 순이익은 줄었을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따졌을 때 매출액이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거. 그래서 가는 종목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500% 넘게 올랐는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그 매출액은 똑같아. 그럼 이 종목 뭐야? 왜 가? 라고 의심부터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기업 일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매출액은 똑같아. 영업이익은 늘었어. 근데 순이익은 하락이네. 그럼 그런 걸 한번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럼 이게 가는 게 그럼 누가 올리는 것인가? 수급을 봐야죠. 기관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끌어올렸을 때 왜 끌어올렸지?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 순간 안에서 호가창을 또 봐야겠죠. 어느 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시간이 멈춘 듯이 1씩 움직일 때 보이실 거예요. 저거 뭐야? 저 누가 장난하는 거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되 나 이럴 때 궁금해. 그리고 왜 이 기업이 이렇게 갈 때 재무제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알겠죠. 그럼 오늘의 재무제표 한번 이 엔캠의 주가는 저는 안 쳐다보는 게 솔직히 낫겠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최근 35만 8,500원의 고점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 내려오는 모습 안에서 이 자리죠. 27만 8천 원을 지켜냈으면 괜찮아요. 영업이익 올라갔으니까 이거 올해 1분기 매출 괜찮겠는데요?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3월 11일에 24%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상승한 만큼을 단 5거래일 동안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시가를 아직 이탈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 엔캠의 주가가 22만 1,000원이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22만 1,000원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겠으나 22만 1,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요거 분명히 여기까지도 내려갑니다. 18만 원 초반대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 좋습니다. 엔캠의 이 상이한 흐름까지 차트 분석도 세세하게 해주셨고요. 기본적 분석도 챙길 필요 있겠다는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펀지 키워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관 매수세도 챙겨봤는데요. 이렇게 요즘 시장은 지수의 등락보다는 수급의 이동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 있겠다는 점도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강펀지 키워드 두 가지 봤는데 다음 순서 더 중요하죠. 또 종목 편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목 고민 더 많으실 텐데 다음 순서 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저희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편입하는 족족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이 됐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력 설비 중에서도 유난히 빛났던 종목입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01 그리고 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3%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실리콘2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영업 확장을 위해서 운전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공시까지 내놨죠. 그러면서 오늘 7%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추가적으로 전략 변경하실지 잠시 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 ISC 반도체 종목인데 이 반도체 요즘 무엇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ISC 같은 경우에도 요즘 흐름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이거를 연속해서 빨간불 마감했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가장 강한 펀치를 날렸던 금일 급상승 종목 탑3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보이시는 것처럼 차믹 THK 10% 넘는 급등세,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의 실리콘투 역시도 하루 만에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설비 유난히 강세를 보여줬죠. 효성중공업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역시도 7%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 하나 더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요. 또 한 주간 포트폴리오 속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의 종목인데 이 안에서 또 빨간불, 파란불 골고루 켜주고 있어요. 네네네. 골고루 켜주고 있으니까 또 골고루 확인을 해보죠. 먼저 현대로템부터 볼까요? 현대로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큰 상승은 없지만 네. 그 손절 안 하고 저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좋아요. 녀석들이 네. 참 든든하고 괜찮은데요. 이게 또 네. 멘토님의 네네. 스타일, 뭐 이래 가져가는 스타일이니까. 어떤 종목 막 10몇 프로 막 마이너스 있고 어떤 종목 20% 상승 있으면 그게 더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맞아요. 점 언급을 좀 드리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좋은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31,500원 구간이 이 21선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인 34,950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게 참 아쉬웠던 게 3월 12일에 한번 4% 넘는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깨지 않고 이제 박스권 3일 동안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갑게도 갭상 출발을 하면서 3.45% 31,250원 21선 아랫단에 살짝 걸려는 있는데 오늘 11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게 내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21선 31,500원 위에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요. 아직 우리 손절 라인을 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8,000원이에요, 여러분. 손절 라인이. 이 28,000원을 지켜내고 그리고 저기 28,000원 위에는 저렇게 28,600원 부근에 61일선이 강한 지지라인이 있으므로 지금의 상승 추세가 오늘은 좀 반가웠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지난번에 했듯이 좀 지켜보면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방송에 나올 때는 31,500원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상향한 채로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또 다음 주 방송에서 함께 또 기대감까지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2가 금일 오늘 상승 종목에 또 멘토님 중에서도 2위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네네. 오, 7% 넘는 상승률을 또 보여주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게 또 실적 측면에서도 단단하게 챙겨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동남아 이슈가 있었고 동남아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K뷰티의 인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실감을 하시고 계실 거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 4거래일 동안 저렇게 약세 흐름을 이어질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리콘2를 저희가 목표가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4거래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고 나서요. 그 목요일 날 21선이 깨집니다. 목요일에 21선이 딱 깨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 방송 가가지고 이거 목표가에서 빼고 그냥 1차 목표가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이런 강한 상승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려고 해요. 이 골든크로스 발생 지점이 지금 8,600원 구간인데 우리에게는 손절 라인이 아직 남아있고 여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570원 7% 넘는 상승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는 이제 최고점이 1,560원 하루빨리 가서 딱 터치하고 내려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구간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2 오늘 상승력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기대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은 ISC인데 이 종목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픈 손가락 중에 네네. 하나였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추후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궁금해요. 오히려 지난주에 목요일에 이제 시초가로 진입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손절당하지 않을까 걱정은 좀 했어요. 정말. 다른 관련 종목들 네네. 소켓 관련해서 잘 가는 종목들도 네네. 있는데 유난히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도 저는 뭘 기대를 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찾았다. 바닥을 찾고 매물대를 지켰다. 매물대를 지키면서 직전 고점을 높였다. 직전 고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방 슈팅을 기대했다는데 왜냐하면 제가 언급드린 전날에 좀 강한 음봉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왔다. 그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세 유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음봉이 떴던 그 3거래일 전에 가격대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금요일에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11선을 지켜냈던 부분은 굉장히 반가웠고요. 오늘 소폭이나마 빠지지 않고 11선 지켜내면서 종가 부근이 전일 종가를 높였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반갑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뭐 2달 동안 움직임에 앞으로 한 3, 4주 정도 남았는데 목표가를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중장기 관점으로만 보신다면 이 종목은 7만 원대에 지금 바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 7만 원대 바닥 구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 IS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래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나 한번 움직이면 좀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거고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앵커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7만 원 초반대 바닥 구간은 잡혀져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전략 계속 가져가면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 한번 가져간다면 슈팅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또 전략 더 든든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재료 부자잖아요. 그렇죠. 이 재료들을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좀 일단 좀 추워요. 많이 춥죠. 네, 많이 추워요. 네네. 이 재료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입가 대비 소폭으로밖에 이제 한 1.7% 정도 밀려 있는데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LED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갈 수 있는 거는 차트상으로만 보자. 얘도 바닥은 찾았다. 바닥은 찾았고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반등 그러면서 이제 시간 조정이지만 소폭으로 밀리면서 또 바닥을 잡아놨습니다. 바닥을 잡아놓고 나서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 돌파? 여기 돌파한다 그랬죠. 여기 돌파하면
이 자리 35,700원짜리 충분히 한 번 더 올라탈 수 있는 차트상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려면은 최근에 2월 29일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만큼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되고요. 이러한 거래량이 최근에 직전 거래량 엄청나게 나왔던 게 23년도 7월 20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 거래량을 한번 보면 23년도 5월 달이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2개월 주기를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23년 7월 이후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무려 한 7개월 정도 거래량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닥권에 물려 계신 분들보다는 저 고점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거래량이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3만 이 자리거든요. 33,000원 부근이 빨리 돌파 안착이 된다면 35,000 직전 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 라인을 딱 잡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 정도 밀린 거는 저한테는 아주 별거 아니다. 여유. 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흐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한 시간 조정을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저희가 또 빨간불 켠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손실 난 종목들까지도 냉정하게 봐드리면서 또 어떻게 추후 전략 챙겨갈 수 있을지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가격 전략 꼭 함께 챙겨가시면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흐름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편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또 강펀치 키워드도 워낙 또 좋은 키워드들 챙겨주셨고 편입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제 오늘 이슈 중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 눈에 띄었던 거는 구리 가격 상승이 제일 눈에 떴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 제 눈에 제일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뭘 찾았죠? 바닥을 다졌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발굴해낸 종목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네, 이구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황동, 인천동 이런 동제품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고요.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요를 한 20% 이상 차지를 하고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 테마 상승으로 현재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닥을 딱 보시면 찾았죠, 여러분. 바닥 구간에서 이 바닥을 찾았다라는 거는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을 4,200원을 잡아드렸던 게 오늘 음봉 마감 제가 이 자료를 캡처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가에서 조금 빠진 4,615원 선의 주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살짝은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4,5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 4,200원 구간 4,200원 구간에 그래도 5일선과 11선 중간 11선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목표가는 5,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이러한 거래 금액 대비 거래량은 괜찮은데 금액이 좀 낮죠. 금액이 좀 낮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이 이구산업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닥을 다졌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간 조정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윗꼬리 음봉이 있더라도 직전 고점이 4,98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가 들어왔으므로 저는 4,980원 직전 고점 돌파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 좀 안정적으로 목표가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5,000원이 만약에 돌파된다면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에서 목표가 상향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절 라인이 4,200원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준다면 내일 4,500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런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상향까지 또 예견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달성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자신감 물씬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2구 산업이고요. 구리 가격 상승으로 또 여러 섹터들이 움직이고 또 그 안에 기대감이 심어졌는데 역시 이 종목도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매수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니까 이 가격 전략에 꼭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수가 4,500원.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4,200원입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장중 전략도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또 투자 전략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